이게 만약에 수능이었으면 전 재수 확정이고 점수가 이게 100점 만점이잖아요. 네. 네. 아 이거 보니까 이거 앞으로 너무 막막해가지고 지금 좀 시행착오를 좀 덜 겪고 싶은데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메뉴에 대한 방향성이나 그게 이제 나왔으면 노출이나 유입은 어떤 식으로 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 도움도 드리고 할 테니까. 안녕하세요. 장가컴퍼니 컨설팅 팀장 심항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에 나와 있는데요. 인천에 오늘 한 샐러드집 사장님이 이제 매장 진단을 신청해 주셔서 매장 진단도 하고 이제 사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 나눠볼 겁니다. 이게 부평에 있어서 나이대가 조금 높은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가는 매장은 사장님께서 한 달에 3,000에서 4,000 내외를 판매하시는데 배달 비중이 거의 한 70%, 홀 비중이 한 30%. 그래서 2층에 위치한 샐러드 가게라서 샐러드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희만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서 사장님한테 꿀팁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독자님들한테도 좀 필요한 정보나 그런 게 있으면 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사장님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했는지 먼저 한번 알려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노출, 유입, 전환, 객단가, 재방문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저희는 소비가 일어난다 생각을 하거든요. 노출은 말 그대로 돈이에요. 온라인 마케팅이나 오프라인의 마케팅, 손님한테 일단 우리 가게가 어디 있는지 알려야 매장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장의 존재를 손님들이 알게 되고, 유입, 전환, 우리 가게가 노출만 돼 있다고 해서 우리 가게에 방문을 하진 않잖아요. 사장님도 맛집을 검색해서 요 중에서 어떤 걸 먹을지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사장님은 제일 클릭을 하는 요소가 뭔가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앞에다 두고 뒤에 뭐 맛집이라던가 뭐 식당, 데이트 뭐 이런 걸로 뭐 하지 않을까요? 부평 맛집을 저희가 예로 들면 검색했을 때 저는 보통 사진을 먼저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요새 리뷰 999는 너무 흔하니까요. 다 마케팅 회사에서 뭐 작업이나 사장님들이 엄청 열심히 쌓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사진을 보고 어디를 가고 싶다, 뭐가 궁금하다. 그래서 생오리 돌판구이라는 데서 이 사진이 저는 참 자극적이거든요. 뭔가 싶어요. 보면 이렇게 뭐 돌판에 구워주는 건가 싶어서 저는 여기에 관심이 일단 1번 먼저 갔어요.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 손님들한테 세팅해 두는 거를 유입이라고 해요. 네이버나 인스타나 당근이나. 노출은 그냥 이렇게 띄어지는 거, 키워드에 띄어지는 거, 그리고 오프라인 쪽으로는 손님들이 길을 걷다가 우리 가게 배너나 간판 같은 걸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온라인 쪽으로는 뭐 네이버, 당근, 인스타, 스레드 뭐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거고, 노출을 시켰으면 이제 유입, 저희가 예를 들어 광고를 돌렸을 때 손님들이 노출만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클릭률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가게를 누른 거니까 그런 걸 이제 한번 보고 클릭을 해서 우리 가게로 왔으면 이제 손님이 전환, 우리 가게 매장으로 방문으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 방문으로 이끌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음식점이니까 저는 제일 쉬운 게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오리 돌판구이는 오리집이랑 다르게 돌판을 일단 구워주니까 제 마음을 가져갔어요. 그런 것처럼 각 가게마다 이런 요소가 있으면 똑같은 오리집이라도 선택받을 확률이 훨씬 올라가겠죠. 그리고 손님이 저희가 자리에 앉으면 손님한테 평균 객단가가 저희가 3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만 원만 받는 것보다는 4만 원, 5만 원을 쓰고 가면 너무 좋잖아요. 이게 제일 매출을 올리기도 쉽기도 하고, 그래서 객단가를 손님 와서 메뉴 하나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세트 구성으로 손님의 지갑을 돈 주세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재방문에서 손님이, 재방문은 손님이 매장을 이용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맛은 이 딱 재방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음식점이니까 맛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긴 하지만, 근데 노출 유입이 안 돼서, 노출 유입 전환이 안 돼서 우리 가게로 손님이 안 오는데 맛이 진짜 극상이라도 안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셰프님이 차린 가게는 싹 다 잘 돼야 되고 맛이 진짜 전부라면. 그래서 노출부터 저희 가게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 거예요. 노출 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부평역과 엄청 가까이 위치해 있는 상권인데, 요새 좀 부평역 상권 특성상 평일에는 40대 이상의 소비층이 매장 근처를 이제 지나다니거나 하고 있고, 그 저녁 때는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도 좀 상권에 나오잖아요. 퇴근 후에나 이럴 때. 그런 것처럼 이제 기존에 있는 뭐 항아리 상권이나 이런 거에 비해 다양한 소비층이나 객층이 이제 오는 상권이고, 저희가 간판 현수막 매장 인지도파, 이게 어떤 거냐면 길 가는 손님들이 오프라인 쪽으로 우리 가게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매장 외관이 통창이긴 한데 2층으로 돼 있어서 일단 매장 내부도 밖에서는 보기 힘들고, 간판만 딱 보여요. 간판만 보이고, 매장을 알리는 배너 같은 것도 매장 바깥쪽이 아니라 매장 안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을 걷다가 손님들한테 딱 눈에 딱 갈 만한 요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입간판이나 이런 걸 세워놓는다고 세워놨지만 그걸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리고 또 걷는 이 방향이 사람들이 풍차를 바라보고 꽃게처럼 걷질 않는 게 그렇죠. 눈이 안 가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SNS나 사이트 등의 세팅 같은 것도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세팅된 게 아무것도 없고, 검색 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른 뭐 광고를 하는 것도 없고, 뭐 상권은 괜찮은 상권인데 2층에 있고, 매장 입구도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노출적으로는 솔직히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그래도 혼자서 비용적인 부분으로 검색 광고를 제외하고는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리뷰노트를 활용해서 부평 샐러드 사장님은 이제 메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메인 키워드에서는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데, 다른 큰 검색량 1000 이상의 대형 키워드에서는 노출이 거의 안 되고 있다. 브런치 같은 경우에도 뭐 73이면 솔직히 저희 가게까지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출적으로도 일단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노출 이꼴 돈이랑 연관되긴 해서, 근데 노출이 없으면 우리 가게 방문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게 제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보면 어떤 네이버 지도, 네이버 검색, 플레이스 광고, 웹사이트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다른 데서 유입되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데서 네이버로 유입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네이버 사이트 검색 광고, 사장님이 하고 있는 광고로 들어오는 경로들도 꽤 있고, 네이버 지도에서 그냥 검색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인천 다이어트, 그리고 우리 매장 검색, 그리고 뭐 부평 샐러드, 부평역 샐러드, 부평역 맛집 등에 이렇게 5개씩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5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왔는지 다 떠요. 그래서 뭘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검색해서 주 검색량이 4,950인 인천 다이어트를 255번이나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각 키워드의 검색량이랑 저희 매장에 유입된 키워드 실제 횟수까지 다 나와요.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세부 키워드나 대형 키워드 등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샐러드라고 검색했는데 우리 가게에 들어왔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네이버는 지역 기반이에요. 여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위치가 이제 네이버에 되면 네이버에서 샐러드 검색하면 저희 가게에 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먹고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그럼 여기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마케팅 투자를 해야 될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세부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해서 거기 순위를 올린다든지. 사장님 지금은 부평 샐러드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부평역 샐러드로도 이제 체험단도 불러보고, 저장하기도 손님들한테 유도도 하고, 리뷰도 손님들한테 좀 그렇게 써달라 하고, 이런 걸 딱 볼 수가 있어요. 유입 채널 같은 것도 딱 보면서, 인스타그램으로 근데 두 개나 들어왔어요. 이건 뭘까요? 저희가 인스타그램 그거 페이지도 없는데, 이게 아까 사장님이 뭐 인스타 리뷰도 리뷰노트로 뭐 모으신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링크 달거나 했으면 그걸로 들어온다거나. 마이플레이스, 이건 이제 저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오니까 오늘 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어떤 키워드를 저희가 노려볼지. 부평 맛집 같은 거는 경쟁률이 많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솔직히 돈을 써서 노출을 시키지 않는 이상 이 키워드를 저희가 첫 페이지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솔직하게 손님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와서 검색하는 게 아니면. 그러면 저희가 노릴 수 있는 이 16,000보다 낮은 키워드들은, 부평역 샐러드가 한 주에 150명 검색해요. 그러면 이게 작은 키워드잖아요. 근데 부평역 샐러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진짜 부평역에서 샐러드를 먹을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 무조건 선택받아야 된다고. 그럼 이런 거에서 이제 첫 페이지 다 먹어두는 거죠. 이거 저희가 드릴 테니까 사장님도 꼭 활용해서 어떤 키워드를 해야 될지, 네이버에는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노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네이버 그리고 인스타랑 당근도 일단 해보세요.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해보고, 안 할 핑계를 찾으면 끝이 없어요. 사장님이 너무 할 게 많겠지만 장사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유입에서도 보면 저희가 네이버 플레이스 파워링크 광고 중이긴 한데 평균 클릭률이 0.53%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장님이 솔직하게 이게 돌리긴 했으나 확인을 그닥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고, 이왕 돈 쓴 거 최대한 효율 내야죠. 클릭률 좀 잘 나올 수 있게 사진이나 문구 등을 바꿔보면서, 저희 지금 사진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3개란 말이에요. 하려면 업체에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재를 추가해도 돼요. 추가해도 되고, 이런 제외 검색 이런 거 돼 있잖아요. 이런 거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꼭 새로 해야 됩니다. 이런 소재들 늘려서 계속 바꿔주고, 한 3일마다 한 번씩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메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아메리칸 트레이는 메뉴 사진은 직관적으로 잘 보여요. 메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포장 매장으로도 뭐 따로 볼 수도 있고 잘 보여요. 좋아요. 근데 사진이 뭐 좀 특별한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진짜 얘기하는 컨셉샷 아시나요? 마케팅 업체나 사진 업체에서 각 잡고 찍은 이런 사진 있죠. 이런 게 요즘 너무 다 이렇다. 요즘 다 뭐 음식을 이렇게 내미는 사진을 찍는다 라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클릭률도 그게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레퍼런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매장에도 너무 정형화된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입체감 있는, 활동감 있는 그런 사진들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익스테리어는 설명드렸다시피 사임도 너무 아시고 매장 외관적으로 입구도 좁고 엘리베이터로만 오다 보니까 저도 오늘 올 때 사실 여기 뒤편으로 먼저 갔거든요. 네이버 지도 찍으니까 매장이 이 건물을 찍고 있는데 이게 뒤편인 줄 알고 뒤편으로 갔는데 앞으로 와서도 입구가 어디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럼 이거를 좀 알리려면 온라인 쪽으로는 이제 손님들한테 잘 설명을 써둔다든지, 오프라인 쪽으로도 좀 더 알 수 있게 좀 눈길이 가는 배너 있잖아요. 예를 들어 좀 색감이 화려하다던가 어디 입구 이런 식으로라도 그런 배너를 여기 앞에는 설치를 못하죠. 선 밖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단속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더 설명을 잘 써둘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해요. 지금 그런 설명이 좀 써있다고 생각 드시나요? 길 찾기 거기에 설명을 써놓긴 했는데 대문에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걸 조금 더 보기 쉽게 손님들이 가독성 있게 맥도날드 앞에 서서 어디로 보면 딱 있다 라든지, 이런 부평역 도보 5분 같은 거는 좀 밑에 써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딱 알 수 있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쪽으로도 샐러드니까 이런 저희 자연 친화적인 뭐 소품 같은 거 있고 하는 건 좋은데, 이제는 이게 너무 흔해요. 조금 더 이런 소품들을 더 추가해서 타 매장과의 차이점을. 근데 저는 이게 어렵다 생각 안 하는 게, 똑같이 샐러드 카페라고 뭐 전국에 검색을 하면 몇천 개가 뜨잖아요. 손님이 체험할 수 있는 요소나 그런 게 없어요. 포토존이 그나마 있는, 저는 거울 3개 저렇게 있으면서 저기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꽤 있나요? 근데 그래도 뭐 여성분들이 오면 저 거울 앞에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저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그릇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특별한 게 없고, 뭐 저희 매장 테마 뭐 특별한 포인트를 좀 원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희가 이왕 이름이 아메리칸 트레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미국 느낌 나게 소품을 설치해줘도 손님 입장에서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메리칸 트레일 아세요?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미국 스타일로 손님 눈에 가게, 가게 이름도 마침 비슷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도 손님들한테 이색적일 것 같아요. 외국에서 샐러드는 이런 식으로 먹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소품이나 뭐 미니 간판 같은 거를 매장에 부착해줘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그런 포스터라든지 그런 거 좀 붙여서 컨셉이랄 게 딱히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똑같은 사진을 걸어놨을 때 이 매장은 이런 컨셉이 있네, 지금은 컨셉이라 하기가 조금 저는 애매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매장만의 컨셉이라 하기가 부평 인근에서. 그리고 이 전환 쪽으로도 보면 이 광고 금액은 이제 한 76만 원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2월 달에. 근데 이제 매출은 1, 2, 3월 평균 봤을 때 12월에 1100, 1월에 900, 2월에 1000, 요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 광고 대비 매출이 올랐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이버 광고를 쓴 걸로 인해서 효과는 진짜 미비해요. 그게 사장님은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네이버 예약으로 온 손님들은 네이버 예약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네이버 예약이랑 그 아사이볼 증정하는 거, 쿠폰. 그걸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게 저희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을 들어가면 설문조사 만들 수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여기 QR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주문할 때 설문조사 이벤트 해서 설문조사 이거 참여하면 뭐 음료 할인 뭐 이런 거 해두고 설문조사를 받아보세요. 제가 그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어떤 검색을 했는지, 지인 추천인지 네이버인지, 예를 들어 저희가 네이버, 당근, 인스타를 다 해요. 당근이랑 인스타가 없어요, 예를 들어 손님이. 그러면 왜 당근이랑 인스타가 클릭률이 안 나오고 방문율도 없는데 왜 없지 하면서 소재도 바꿔보고.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먹히면 차라리 잘 먹히는 네이버나 인스타 쪽으로 추가적으로 투자를 좀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설문조사하면 뭘로 왔는지, 그리고 어떤 소비층이 왔는지, 그리고 어떤 메뉴를 먹는지는 이것도 파악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왔는지, 맛집이냐 세부 메뉴냐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를 꼭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저희 아까 봤던 것처럼 어느 키워드에 힘을 쏟아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부족한 키워드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래서 이 설문조사도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QR도 인터넷에 QR 제조 치면 바로 나오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제일 큰 문제가 일단 저희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만한 게 손님을 이목을 끌기는 어렵다 생각해요. 왜냐면 손님들은 일단 사진으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단 시그니처라고 일단 메뉴 배열에 표시도 안 돼 있고, 아보카도 라인업들이 사장님들이 시그니처를 했는데 이게 특별한 좀 뭐 와우 포인트가 있는 듯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메뉴 개발이 시급하기도 하고, 이거 근데 안 해보셔서 엄청 막막하잖아요. 좀 막막하긴 한데 빨리 메뉴를 내야 돼. 맞아요. 이거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게 전국에, 저도 컨설팅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소재들을 많이 긁어본단 말이에요. 긁어보면서 와, 얘는 이렇게를 파네?
저희가 해우했을 때도 회를 일반 그릇에 파는 게 아니라 계단에 팔았었거든요. 이게 저희가 했던 가게인데 저 말고는 회 잡을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도 저희가 매장을 열었던 이유가 이 계단에서 손님들이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 말고는 회도 못 잡는데 저희 직원들이 회를 썰어서 손님한테 나간다 한들 일반 회로 나갔으면 우리 가게 안 왔겠죠. 근데 저 계단 때문에 손님들이 와주셨어요. 처음. 그 뒤에 이제 처음에 저 말고는 이제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맛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 손님들한테 죄송했죠. 뒤에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다 직원들도 열심히 연습해서 실력도 많이 늘고 하니까 그거에 계단까지 더해지니까 저희가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플레이트를 특이한 걸 쓴다던가 플레이팅이 특이하던가 아니면 예상 밖의 조합을 쓴다던가 또 다른 거 설명드리면 인천 부평의 화양시 가세요? 여기 보면 불회잔 본 적 있어도 우리 동네 근처에 없으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다 이게 뭐야 싶은 메뉴들 내고 랍스타 감바스인데 9,800원. 그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 가격에 어떻게 먹어 하는 미끼 메뉴인 거죠. 왜냐면 하루에 점심 저녁에 2개씩 팔잖아요. 9,800원 하면 원가 퉁을 쳐도 돼요. 근데 손님들은 이것만 먹진 않잖아요. 와서 소비를 또 한다고요. 그러면서 안 올 손님도 오게 하고 올 손님은 더 빨리 오게 하는 미끼 메뉴라든지 특별한 메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죠. 해우나 화양식에서는 그랬지만 저희는 그냥 딱 정석이에요. 특별한 건 없고 평범해. 근데 가뜩이나 2층에 위치해 있고 온라인 마케팅도 안 하니까 가게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왔던 사람들은 아보카도 같은 게 아무래도 좀 후숙 잘 된 걸 먹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후숙 잘 된 거를 먹으러 올 수는 있으나 새로운 손님의 유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검색해 보세요. 샐러드든 양식이든 비슷한 계열로 뭐 이런 검색하다 보면 이런 레퍼런스들이 많이 나올 거고 매장에 접목시켜 보면 돼요. 그리고 메뉴 구성 같은 것도 그냥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시그니처 메뉴나 세트 메뉴를 저는 좀 상단 위치해서 이런 평범하게 파는 메뉴들 때문에 손님들이 후킹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메뉴들을 차라리 그냥 빨리 거세요. 그리고 영상 같은 거나 사진 같은 거를 그 메뉴만 좀 부각되게 찍어서 좀 시그니처 메뉴가 부각되게 찍은 거를 여기 앞에 세팅을 해두세요. 그냥 샐러드잖아요. 리코타 치즈를 어차피 이렇게 동그랗게 나갈 거 뭐 예를 들어 뭐 눈사람처럼 좀 만들어서 캐릭터처럼 만든다던가 뭐 어떻게든 특이하게 한 거에 제일 앞에 걸려 있으면 손님이 클릭을 훨씬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객단가 같은 경우에 29,000원인데 이게 메뉴 단일 라인업이 아무래도 조금 비싸서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세트나 이벤트 쪽으로는 조금 저는 아쉬워요. 세트 구성도 다 2인 기준이고 손님들 입장에서는 선택지도 좋고 그리고 할인되는 거를 좀 강력하게 좀 크게 보통 적어두잖아요. 백화점만 가도 50%뭐 오프 이런 식으로 크게 적어두잖아요. 그런 거를 좀 손님한테 더 알렸으면 좋겠고 그래야 객단가가 올라가고 객단가가 매출 올리기 제일 쉬우니까. 그리고 재방문이 이제 마지막인데 손님들께서 지금 적립하고 있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아사히볼 제공 쿠폰이나 네이버 10% 예약 10% 예약이면 다른 데서는 안 해요. 근데도 손님들 참여율이 적어요. 왜냐하면 네이버를 보고 그 쿠폰을 발행하는 수는 좀 어떤가요? 발행수라기보다 그냥 이것도 결국에 와서 해야 되는 거라 그냥 이걸로 봐야죠. 결국 얼마나 하루에 몇 개씩 달렸는지 그리고 네. 일일이 댓글 달고 그 정도. 일일이 댓글 달고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10%면 큰데 손님들이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유도 여기 전환이랑 가깝다 생각해요. 시그니처 메뉴가 뭐 하나가 좀 우리 매장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맛은 단골은 어차피 맛 때문에 오잖아. 맛 서비스 위생 3개 때문에 오잖아. 근데 안 오는 사람들은 사진으로만 평가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시선을 끌 수 있는 메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쉽기도 해요. 인테리어를 갈아엎는 거는 몇천, 메뉴 만드는 거는 혼자 3만 원 5만 원만 해도 나올 수도 있고 100만 원 써야 될 수도 있는데 인테리어보다 훨씬 싸요. 1층으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싸고 그러니까 메뉴 개발에 좀 우선을 뒀으면 좋겠고 음식은 오늘 제가 뭐 먹지 않았으니까 평가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메뉴 다행히 3개월 전에 출시했던 메뉴인 그 파스타 샐러드가 제가 주문량을 쭉 끌고 보니까 탑5 안에 매달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방향으로 사장님도 샐러드가 이제 좀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차라리 브런치 쪽으로도 지금 관심을 좀 돌릴까도 고민 중이잖아요. 샐러드랑 브런치를 투 라인업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로 세트를 또 만들면 되고 시그니처 아보카도 활용한 샐러드 뭐 특이하게 내고 그리고 파스타 그리고 또 아사이볼 하고 음료 이렇게만 세트 구성해도 한 3명에서 먹을 수 있고 객단가가 3만 원은 저는 우습다 생각하거든요. 4, 5만 원은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럼 매장 입구에서 딱 보였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사임도 이게 또 요새 매출적인 고민 뭐 운영적인 고민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막 가리다 치우다 꼭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하면 이게 소비가 일어나는 순서는 노출 유입 전환 객단가 재방문인데요. 저는 매장을 운영할 때는 유입 전환 단계가 노출보다 앞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시그니처 메뉴나 우리 가게를 알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하나 만들고 스케줄 창담처럼 뭐 그런 고급진 인테리어든 저희 해우처럼 특이한 메뉴든 그런 무기를 만들고 그러고 마케팅을 노출을 시키면 노출을 내가 100만 원 했다 가정했을 때 그런 게 없이 노출하면 클릭률이 적겠죠. 근데 그런 특이한 게 있고 노출을 하면 클릭률이 똑같이 100만 원을 써도 효과가 어떨까요? 좀 활용하기도 좋고. 맞아요. 활용하기가 좋은 거예요. 당근이나 인스타나 네이버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왜냐면 우리 가게에 올 이유를 만들어줬으니까. 아까 그 불의 잔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른 데서 안 하고 우리 가게만 하니까. 그게 우리 가게만 한다 해서 뭐 전국, 그리고 인천 전체 필요 없어요. 일단 다 부평 상권에서만 없으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이목을 끌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맛으로 소문나는 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장님도 쉬는 날마다는 다른 샐러드집 가서 밥 먹는다 했잖아요. 다른 샐러드 가게들 많이 가보시는데 맛있긴 하지만 사장님도 그게 여기 엄청 맛있대로 가나요? 아니면 뭐 검색해서 뜨는 거 중에 가나요? 그냥 일단 유명한데 그냥 여기 왜 유명할까? 뭐 때문에 잘 돼요? 근데 거기 가서 맛으로 실망한 적도 있나요? 생각보다 그냥 그런데 이런 적도 많죠. 저도 엄청 많거든요. 저도 어디 음식점 가서 특히 막 서울 10대 맛집, 제주 10대 맛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실망한 데 그냥 그 정도인가? 너무 유명하기만 한데 내 입맛엔 안 맞는 거죠. 그런 가게들도 많아서 그게 이제 뭐 노출이랑 뭐 전환이랑 유입이랑 객단가 재구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유명한 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미 유명한 집들은 빼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명해져야 되니까 전환을 시킬 수 있는 특별한 우리 가게만의 무언가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노출, 유입, 객단가, 재방문 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가 일어나는 순서랑 저희가 해야 하는 순서는 다른 거예요. 이게 배점이 제일 높은 이유도 그거예요. 꼭 이 부분을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객단가, 재방문은 손님이 우리 가게 안 오면 의미가 없어요. 이벤트 준비해봤자 손님이 오게 하는 게 1번. 저희도 홀 매출이 평균적으로 1,000만 원 내외, 배달 매출이 평균적으로 2,000만 원 내외. 매출이 훨씬 컨텀 점포도 하고 싶으시고 하잖아요. 노력하는 거에 비해. 그걸 위해서는 일단 이 전환에 이거에서도 이제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연락 주시고 제가 오늘 연락처 적고 갈 테니까 딱 진단을 한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딱 이렇게 성적표라면 성적표고 진단사라면 진단사인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이게 만약에 수능이었으면 전 재수 확정이고 점수가 이게 100점 만점이잖아요. 네. 이거 점수가 저게 처참하네요. 진짜 반성 많이 하게 되는 점수고 이거 보니까 이거 앞으로 너무 막막해가지고 지금 딱 그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이렇게 하라 해도 안 할 사람은 결국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될까봐 너무 두렵고 좀 시행착오를 좀 덜 겪고 싶은데 조금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컨설팅을 좀 제대로 의뢰를 좀 해봐도 되나 싶어서. 일단 사장님께서 솔직히 이게 수능이라면 재수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장사는 재수라는 선택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저는 일단 근데 이게 저희가 홀 매출이 지금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점수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게 많은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맞아요. 노출 제대로 안 시켜봤으면 노출 시켜보는 거죠. 시그니처 메뉴 특별한 와우 포인트 있는 거 만들면 되는 거죠. 유입, 객단가, 재방문 이거 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선순위를 그런 우리 매장의 강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노출 시켜보고 솔직히 뭐 백종원 대표님이나 뭐 그런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가게 뭐 메뉴를 만들어줘요. 손님들이 모르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전환을 제일 먼저로 생각을 하시고 사장님께서 포기만 안 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면 저는 사장님이 열정이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혼자서 이런 거 준비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근데 이게 맞냐? 라고 아까 저한테 물어보실 때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정도면 가게에 대한 애착도 강하시고 엄청 열심히 하는 사장님인 것 같은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뭐 정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열정이 있으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저희 대표님이 맨날 하는 슬로건이 욕심만큼 뛰던가 욕심을 버리던가 딱 그거거든요. 맨날 그거 저희한테 녹음기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욕심을 놓을까 생각하는 직원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대표님이 욕심을 안 버리니까 완전 욕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저희도 뛰는 거고 저희 여기 사장님도 저희 장사는 솔직히 욕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저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다리로 부족하고 날개가 있어야 돼요. 욕심만큼 뛰면 돼요. 그럼 컨설팅 한번 어떻게 해주십니까? 근데 이게 저희도 그 컨설팅을 한 달에 이제 2팀만 딱 제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끝나야 할 수 있어서 일단 저랑 소통을 조금 하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메뉴에 대한 방향성이나 그게 이제 나왔으면 노출이나 유입은 어떤 식으로 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 도움도 드리고 할 테니까 저희가 많은 팀을 한 번에 못 해요. 왜냐면 그 업체 사장님들한테도 뭐 저희가 뭐 비용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200만 원대를 받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사장님한테 거의 밀착해 있어야 돼요. 연락 매일 하면서 뭐 오늘 이런 일이 없었니 저런 일이 없었니 하고 이 메뉴를 개발해서 이걸 어떻게 팔 것인지 이 상권에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좋을지 같은 거를 또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딜레이 될 수도 있어서 그동안 가만히 있을 건 아니시잖아요. 달릴 거잖아요. 욕심만큼 그쵸. 뛸 거잖아요. 아. 날개에 달아야 되잖아요. 아 그쵸, 달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화이팅 해보시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는 장가, 여기는 이제 매장명 예. 하고 화이팅 한번 하시죠. 예.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장가 아메리칸 드라이 화이팅! 화이팅!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